네, 제가 누군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제가 누군지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맞습니다. 최근에 알파 세대가 온다는 책을 냈고요. 네, 작년에는 요즘 소비 트렌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모든 강의는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지만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24에서 갑자기 집을 판답니다. 그래서 저는 설마 이마트24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조립형 주택을 판답니다. 조립형 주택을 파는데요. 자, 조립형 주택을 판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하게 마케팅을 직접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 재고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잘 읽어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상담을 신청을 하면요. 3D 모델링을 보내주고요. 3D 모델링을 보내주면 해당 내용을 보고 계약을 하면 가져다 주고요. 계약을 하면 안 하면 안 준대요. 그러니까 재고 위험성이 어떤가요? 상당히 좀 낮아요. 상당히 낮으니까 이마트24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저만큼 사실 유통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마트24가 이런 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혹시 팔로우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박스도 팔았고요. 스크린 골프 박스도 팔았어요. 전기차도 팔았고요. 외제차도 팔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더니 모델 주택까지 판대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똑같지만 야, 그거 팔리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마트24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팔렸답니다. 노래방 박스, 스크린 골프 박스, 외제차, 전기차 다 팔았대요. 좋아요. 네, 거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모델 주택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나는 팔릴 것 같다. 좋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좋습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 이마트24에서 온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정용진 부회장님이랑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모델 주택을 하려면 자기 토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토지가 확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마트24는 이걸 왜 할까요? 자, 어때요? 왜 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화제성 몰이는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딴 사람이 안 하는 걸 하니까요. 그렇죠? 딴 사람이 안 하는 걸 하니까 뭐야 얘네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실제로 오늘 네이버 뉴스 메인에 간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화제성 몰이는 괜찮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재고 위험도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취급한다고 하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화제성 몰이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마트24 쪽에서는 마케팅 성공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오늘 신나게 기사 나갔고요. 네이버 메인의 기사도 나갔어요. 자,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의도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취향 소비다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 다른 취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자, 아시다시피 편의점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제품을 취급합니다. 맞죠? 편의점의 아르바이트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내 취향에 맞는 상품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과거보다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과 함께 근거리 소비라는 트렌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 집 근처에서 무언가를 살 수 있다. 혹은 내가 존재하는 곳 근처에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맛집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근처에. 자, 내가 만약에 양식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양식 맛집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음식을 귀엽고 찾아냈죠. 그러고 나서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라고 해서 올립니다. 저는 그런 거 올리는 거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이다. 자,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자,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은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인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의 트렌드가 돌아갑니다. SNS에 뭔가 의미 있는 경험을 찾고 공유를 하고요.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나만 뒤쳐졌나 생각해요. 자, 그러면 또
나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우리 빵 반갈샷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반갈샷이라고 해서 우리 크림빵 같은 것들, 그렇죠? 네, 크림빵을 반으로 갈라서 뭔가 인증하는 걸 우리가 반갈샷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한 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다 올렸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올리신 분들이 정말 다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을 너무 사랑해서 올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누군가가 올리고 있다니까 올립니다. 지금 중학교 학생 때문에 난리 난 슬립백 챌린지도 올립니다. 어제는 충주시에서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충주시에서 올라온 거 보셨어요? 충주시 유튜브에? 네. 그 하수도 공사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충주시의 홍보맨 그분이 슬립백 챌린지를 이상한 형태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홀에 빠지는 걸로 끝을 내요. 자, 그런 다음에 하수도 공사 안내문이 나갑니다. 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외부에서 이런 용어 씁니다.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인스타그래머블 무슨 뜻이냐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것이에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것을 우리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게 마케팅의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걸 제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바이럴의 성패를 좌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짜파게티가 얼마 전에 하얀 짜파게티 냈습니다. 짜파게티를 인증할까요? 아니면 하얀 짜파게티를 인증할까요? 거의 대부분 하얀 걸 인증할 거예요. 왜냐하면 짜파게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SNS에 굳이 올려봤자 반응 없을 것이고 인스타그래머블이 아닌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전보 도시락이라고 나왔었죠. 엄청 큰 거. 자, 그거 2탄으로 공간춘이라는 또 라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이 열심히 인증하고 있는데, 자, 그 대용량 라면 정말 먹으려고 살까요? 어떻게 보세요? 나는 정말 먹으려고 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유튜버 분 중에 쯔양이라는 분 계시죠? 네, 그분은 진짜 드시려고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조금 식대량이 많으신 분이고 먹방 유튜버시니까. 자, 근데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샀을 때 그걸 정말 먹으려고 살까요? 저는 50% 이상은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SNS에 올리면 반응 올 거니까. 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주변 환경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요.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바이럴이 돼야 돼요. 근데 바이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광고비를 쓰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인스타그래머블한 콘텐츠를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SNS에 올린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SNS에 많이 올리면 우리 매출이 무조건 느나요? 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럴에 관련해서는 어때요? 안 올라가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바이럴이 안 되면 SNS 광고에 비용 많이 태워야 됩니다. 실제로 효율적인 어떤 SNS 광고를 위해서 많이들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지만 효율 올라가는 건 사실은 요즘은 복불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환경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변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뭔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트렌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트렌드라는 단어를 너무 멀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트렌드라는 단어가 정말로 애매하고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 뭔가가 보입니다. 뭔가가 보이고요. 아니면 우리의 판단 근거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래머블이다. 좋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써먹을 건데? 라고 생각해보면 주변에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콘텐츠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간단하게 오늘 저희 1시간이 저한테 허락이 돼 있으니까 3가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업하고 마케팅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어떤 분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갔는데 독립한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 시간에 저는 그런 질문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일찌감치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한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방짐이다 라고. 나가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건방짐이 독립한 원동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셀프 PR을 할 때 너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곧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괜히 부르겠니? 아니면 책 괜히 내주겠니? 라고 생각을 하죠. 좀 건방진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걸로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걸려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편없으면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여태까지 버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뭐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메타버스 마케팅이다라는 책도 있고 요즘 소비 트렌드라는 책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마 인지하고 오셨을 알파 세대가 온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기에 제가 타이틀로 MZ는 옛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MZ가 옛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다만 밀레니얼 세대라는 이 단어의 키워드는 알파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Z세대는 원래 있었고 알파로 조금 넘어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어떤 사례를 봤냐면 아이들한테 명품 브랜드가 많이 노출이 된대요. 좋아요. 제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M5 브랜드는 우리 굉장히 잘 나가는 아이돌이죠. 우리 아이브의 장원영 씨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출이 많이 돼서 자꾸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달라고 하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란다라는 기사가 여러 번 나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깜짝 놀라시고요. 결국은 사주신대요. 자 결국은 사주신대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많은 면접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였냐면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라는 답변보다요. 자녀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쨌든 지금이 지나면 이걸 사줄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알파 세대 자녀 하나에게 조금 표현이 조금 좀 현실적인 표현을 쓰자면 비용이 많이 좀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알파 세대는 사실 좀 소비에서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을 쓰는 것도 상당히 주체적으로 쓰려고 하고요. 기존 세대들보다. 예를 들면 일찌감치 계좌 가지고 있어서 내 계좌 내가 알아서 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파 세대 자체도 소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적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 생각해 보면 자, 만약에 손자, 손녀가 많으면 용돈을 나눠서 줄 텐데, 그쵸? 네. 손자, 손녀가 하나밖에 없으면, 네. 그냥 몰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이 비용도 사실 집중이 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친족 숫자가 좀 적은 편이었고요. 친족 숫자가 적은 편이었고, 그리고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얘따, 자, 나눠 가져라 라고 주시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 못난 생각으로는, 아유, 동생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아주 못난 생각으로. 아주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사실은 자제분들이 한 명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가 조금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돈이라는 단어랑 가치라는 단어랑 레트로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은 저는 이게 가장 좀 높은 성향을 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마케팅은 아닐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라는 키워드인데 돈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보니까 자, 우리는 돈을 잘 알고 활용 가능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이 얘기는 누가 할 수 있는 얘기냐면 아마 알파 세대와 Z 세대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알아볼게요. 자, 보면요. 과거보다 돈에 대한 인지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뉴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획득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사고 및 교육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있는 얘기는 사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해요. 솔직하게. 그렇죠? 자, 옛날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돈에 빠삭하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저렇게 좋은 말이 아닌데 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에 빠삭한 게 나쁜 건가요?
돈을 밝히는 거는 조금 나쁠 수도 있겠어요. 일마다 다 돈을 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그런데 돈에 대해서 빠삭하다, 즉 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 많아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친구가 누가 있냐면 초등학생인데 유튜브 라이브로 자기 주식 수익률 인증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외부로 얘기 많이 나가고 있는 삼전 주식을 샀대요. 삼전 주식을 사서 그거 수익 인증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초등학생이 그렇게까지 똑부러지게 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주식 유튜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자, 근데 옛날에 불과 10년 전으로만 시계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거 가능할까요? 저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불과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저는 어렸을 때 돈을 너무 그런 건 아니었는데 경제적인 지식은 좀 갖추고 싶었어요. 그런 욕구가 좀 많았는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학 가서 해도 돼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공부해. 그냥 안 해도 된다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새로운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뉴미디어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방금도 말씀드렸죠. 주식을 인증하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다양한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고 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과거보다 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죠. 돈이라는 가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없거나 혹은 한 명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부모의 투자가 자녀 한 명에게 몰릴 수밖에 없고요. 가족들의 용돈도 1인 자녀에게 몰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알파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어쨌든 간 돈이 너무나 많이 쓰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구매력이 과거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 하죠.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써요. 그렇죠? 그 가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잘 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알파 세대가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라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카카오 미니는 최근에 만 7세까지 연령을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카카오 미니 원래는 만 14세부터 가입이 가능했어요. 자, 근데 만 14세부터 청소년 라인은 그냥 가입이 가능하고요.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확대할까요? 좋습니다. 맞아요. 저거예요. 이윤 창출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윤 창출이 안 된다면 확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뭔가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의미 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분명히 어린 나이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내가 성장해서도 해당 은행을 쓸 확률이 좀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실제로 맞더라고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했는데 근데 또 최근에 은행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알파 세대들이 성장을 하면 그냥 시중은행을 쓸 거래요.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거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마케팅 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자면 익숙해져 있는데 굳이 바꾸려고 할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요. 만약에 이런 은행들이 무너지거나 서비스가 정말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신한은행을 처음에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냥 급여 통장에 대해서 니즈가 없으니까 그냥 신한은행 쓰고 있어요. 굳이 다른 데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썼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 콜라보를 하는데 자, 캐릭터 콜라보는 사실 국민카드의 일만은 아니에요. 은행권에서 많이 하죠. 우리 이제 여기서 디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깅, 몰입형 소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나오면 계속 삽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디즈니의 푸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은 안 닮았는데 복부는 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푸는 풍선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거에 행복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푸 에세이를 읽게 됐고, 그래서 조금 좋아하게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피규어나 아니면 콜라보 상품 나오면 많이 사는 편이에요. 네, 디깅하고 있는 거죠, 저도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해당 캐릭터를 좋아하면 분명히 살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요거는 멀리서 보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혹시 귀가하시다가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으시면요, 지금 아마 빼빼로데이 마케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편의점들이 올해 내놓은 전략이 다 캐릭터 콜라보예요. 캐릭터 콜라보에 굿즈 끼워 팔기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조금 이거 뭐야, 그 아까 들은 그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캐릭터에 집착하느냐? 디깅인 거예요. 분명히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 토스에서는 10대들 놓고요, 모의 투자 대회도 합니다. 모의 투자 대회도 했는데 이거 10대들 많이 참여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신한투자증권에서 만들었던 핑계고라는 팝업인데, 핑계고라는 얘기는 딱 느낌이 오시죠? 우리 광고 카피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그건 핑계고라는 카피를 쓰는데, 거기에 맞게 해서 고등학교 컨셉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면요, 뭐 입학 안내문 이런 것도 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수업도 들어보고요, 졸업 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요. 우리 팝업 스토어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 강남역에 가면 팝업 스토어 엄청 많아요. 성수동에 가도 많은데, 어제 지나오면서 보니까 팝업 스토어 많이 하던 공간이 지금 비어 있더라고요. 누가 할진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팝업 스토어 합니다. 팝업 스토어 하면 예전의 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팝업 스토어 할 때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서비스나 우리 제품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근데 요즘은 팝업 스토어에 우리 서비스나 우리 제품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사진 찍고 사람들 놀다 가면 SNS로 고스란히 업로드 될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팔아도 일단은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대에게 인지도를 끌어올린다라는 건데, 현대백화점 면세점이에요. 원래 면세점 광고 모델은 아시다시피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이 많이 하셨습니다. 중견 배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자, 지금 현대백화점 면세점 모델은 뉴진스예요. 뉴진스는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10대가 명품을 다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구매력도 있을 뿐더러 어쨌든 자녀 한 명에게 집중되는 뭔가가 썸띵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시사점은요,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보시면 가치에 대한 인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 가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5만 원이면 왜 5만 원인지 설명해야 돼요. 만 원이면 왜 만 원인지 설명해야 되고요. 자, 이게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5만 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싸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왜 비싸지라고 의문을 품을 것 같은데, 만 원이어도 의문을 품어요. 왜 이렇게 싸지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을 봤을 때 다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세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그런 식의 광고를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트렌드를 고려를 한다면 우리 제품이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인 거예요. 지금의 세대들은 많이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뉴미디어의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과거의 세대들은 내가 면접을 보러 가는 회사가 있어요. 면접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홈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홈페이지는 아직 안 만들었나 보다. 혹은 홈페이지 쪽에 집중을 안 하나 보네 라고 생각할 텐데요. 지금의 세대분들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여기 이상한 회사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찾아볼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 뉴미디어식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뭐라도 하나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건 완전히 다른 느낌의 상황인 거죠. 10대들이나 20대들이나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검색의 중심은 네이버예요. 저는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령층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구글에다 검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튜브에 검색하는 성향을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콘텐츠화된 거 빨리 보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이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저 가치에 대해서 인지하고 설득하려면 소위 말해서 뭐라도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기관을 하나 갔는데, 모 기관이라고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가 너무 어렵대요. 어렵죠. 유튜브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스타그램 어렵대요. 아니, 당연하죠. 인스타그램 어렵지. 그럼 인스타그램 쉽게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안 어려운 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역 방송에 광고 나가는 게 제일 안 어렵대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자,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역 방송에 광고하는 거 분명히 저는 반대 안 한다. 반대 안 하는데, 분명히 지역 방송 광고를 했을 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타겟이 있을 것이다. 잠재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노출될 것이다라는 잠재 고객이 있을 텐데,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연령층이 생각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잠재 고객, 즉, 지금부터 성장하는 누군가를 잡으려면 뉴미디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검색이 되고 안 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설득의 방법에서 벌써 차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트렌드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계속해서 분절해서 생각해야 돼요. 분절해서 이유를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마케팅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설득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혹은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도 내 가치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라면을 냈습니다. 라면을 내가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라면 평균값이 얼마래요? 자, 그러면 그냥 그 가격이 내 가격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모 커뮤니티에 봤더니 치킨집을 여셨는데 원가 분석을 안 하시고 주변에 있는 치킨집 가격을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평균치를 내셔서 가격을 정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봤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원가 분석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에요. 이유가 없는 부분은 앞으로 성장하는 세대한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항상 의문을 품어요. 왜라고요? 나한테 어울리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요. 성공의 기준이에요. 성공의 기준. 우리 성공의 기준 어떻게 배우셨나요? 나는 성공의 기준이 뭔 것 같다. 자, 나는 성공의 기준이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 같다. 한번 볼게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게 성공의 기준 같다. 나는 일단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 기준 같다. 좋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진로지도 선생님이 너무 보수적인 분이셔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무조건 성공의 기준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3년 내내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지금의 10대하고 20대들은 성공의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도 성공의 기준이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성공이에요. 즉,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그렇게까지는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알파 세대들이 저한테 항상 의문을 품는 게 있었어요. 제가 마케터를 한다, 혹은 뭐 회사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질문이 나와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마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 항상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강사님 얘기죠. 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환경이나 생각이 다르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세대에게 무조건 좋다. 이 가격에 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저는 좋은 마케팅은 아니라고 봐요. 계속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끊임없는 설득은 생활 밀착형으로 가는 게 요즘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멋진 리뷰어가 우리 상품을 리뷰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독자 한 10만 명, 20만 명 있는 사람이 우리 상품 리뷰해줘요. 저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좀 더 생활 밀착형, 즉 너무나 꾸미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정말 나올 것 같은 리뷰,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선상에서 바라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왜 요리 리뷰는 항상 다 깔끔하게만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리 리뷰는 왜 항상 다 깔끔하고 요리 리뷰는 왜 항상 그렇게 다 맛있게 다 끝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번 집에서 요리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걸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따라 했는데 그 맛이 안 나거나 아니면 그냥 타요. 타가지고 프라이팬이 시커멓게 돼서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 밀착형 정보랑은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군가가, 즉 힘이 있는 스피커가 말하는 리뷰나 이런 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조금 더 가까운 대상들이 말하는 리뷰나 혹은 후기들이 설득의 한 방식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릴스나 틱톡에 많이 널려 있어요. 예, 널려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판단 기준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힘 있는 유튜버가 정말 멋있는 형태로 리뷰해주면 좋아요. 예, 저도 좋겠죠. 당연히. 만약에 진짜로 뭐 100만, 200만 구독자가 제 책 리뷰해 주시면 좋겠죠. 제가 싫겠어요. 자,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일상에서 책 읽는 사람들 리뷰가 저는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니까요. 예. 그런 느낌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설득력이 강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리뷰화 아니면 리뷰 컨텐츠를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팬시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올 필요는 좀 없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가치입니다. 이것과 연결된 얘기인데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기업에게 반응한다라는 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몇 가지 사례를 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소비도 하고 기부도 하래요. 내가 소비하면 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대요.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자, 우리 대체 식품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 지구식단이라는 제품들도 그렇고요. 대체 육이나 참치 없는 참치도 나와 있어요. 참치 없는 참치, 대체 참치도 나와 있고 대체 계란도 있습니다. 좀 황당하시죠? 저는 계란을 대체를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의점에서 실제로 그런 게 나왔고 먹어보니까 그닥 그렇게 감동은 없었는데 그래도 계란 느낌은 났어요. 네, 그런 것들. 근데 생각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대체 식품 시장이. 자, 비건 뷰티 시장. 비건 뷰티라고 하면 우리 안 좋은 성분을 다 뺀 거 혹은 동물 실험을 안 하는 걸 뜻하는데 이런 부분들. 자, 선물 트레이도 요즘은 다 재생으로 나옵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어제였죠. 일회용품 규제하는 게 지금 일단은 무기한 연기됐다고 해서 저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제 저녁 때 혼자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간 그런 것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찾아볼게요.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반영하는 소비죠. 소비 만족도를 더 끌어올리는 건데 개인주의가 소비로 연결되면 가치 소비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시는 가치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친환경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친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얘기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친환경 기업에 소비할 때 조금 더 나은 소비적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 복지예요. 동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에 동물이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실험을 안 하는 브랜드를 선호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돈 더 써도 되게 뿌듯해요. 뭔가 이렇게 기여한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0대들이 생각보다 이런 데 많이 반응을 해요. 캠페인 한다고 그러면은 메타버스에 모여서 뭘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조금 풀어보면요. 우리 10대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팬데믹이 왔을 때 가장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라인 안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또래 집단에서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어야 됐는데 하필이면 친구들이 브라우관 안에만 있었죠. 컴퓨터 모니터 안에만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고 또래 집단에서 뭔가 가치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조금 적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가치에 굉장히 집중하는 성향이 있어요.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 인식을 받고 싶은 거고 실제로 내가 똑같은 돈을 써도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가치라는 거죠. 자,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감을 인정을 받고 싶은데 기회는 자꾸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또래 집단이 형성이 잘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반의 친구들은 당연히 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 같은 반 친구들 다 친하니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할걸요? 예. 불과 대학교만 봐도요,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 다 친하니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나하고 맞는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지, 억지로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무조건 잘 지내, 이거는 폭력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가치에 계속해서 순응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존재감을 인정을 받고 싶은데 기회는 자꾸 줄어들어요. 자, 그렇다면 뭘로 하느냐? 소비로 하는 거죠. 예, 소비로 하고 내가 외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한번 사례를 보면 유한 킴벌리에서 메타버스에서 친구들 좀 모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뭔가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해주면 내가 산불난 지역에 식재를 실제로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서 이벤트를 끝난 이후에 실제로 산불 지역에 식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친구들이 시간이나 어떤 노력을 투자를 해서 상당히 좀 뿌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마케팅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이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브랜딩이라는 단어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드릴 거냐 하면, 기업이나 브랜드나 기관을 보는 어떤 생각들이라고 제안을 할 거예요. 내가 해당 기업의 이름이나 브랜드의 명이나 기관의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생기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브랜딩이다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이게 나쁜 얘기긴 한데, 만약에 기업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면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SNS하고 유튜브가 빵빵빵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빨리 퍼져요. 나쁜 이야기들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애써서 가져온 브랜딩이 한 방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런 사례들 많았죠. 네, 그런 사례들 많았고, 제가 뭐 어떤 기업을 딱 찍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은 빠르게 퍼집니다. 뉴미디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퍼져요. 자, 그렇다는 건 회사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각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예전에는 잘 안 퍼졌으니까 몰랐어요. 그렇죠?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요즘은 다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발성으로 마케팅하는 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 실제적으로 매출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발성으로 움직이고 커머스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자,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 우리 오래 해먹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오래 해먹어야 되잖아요. 회사 오래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이미지화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미지화는 중요한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걸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 나이키의 조던인데 초등학생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실제로 나이키 조던 신고 있는 친구들 별로 없고요. 휠라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양한 브랜드들을 신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키 조던 아니? 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비싼 신발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싼 신발이요. 조던은 누군지 아니? 안 돼요. 농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래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한테도 이미 브랜딩이 되고 있었어요. 예. 비싼 신발이다라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되면. 근데 어쨌든간 이 신발이 가격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조던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브랜딩이 되고 있고 나중에 내가 정말로 그 가치에 공감을 한다면 구매할 가능성이 아예 모르는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죠. 자, 아디다스가 왜 요즘 조금 아니라고 자꾸 얘기가 나올까요? 아디다스 되게 좋은 브랜드잖아요. 자, 근데 초등학생들한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던은 알고 있는데 아디다스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디다스의 주력 라인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스탠 스미스라는 라인이 있죠. 스탠 스미스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누구인지. 네. 제가 테니스 선수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테니스 선수 사람 이름이냐고. 자, 무슨 얘기냐면요. 브랜딩이 나이 어린 세대한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도 한번 보면요. 조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실제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스탠 스미스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예. 물론 농구하고 테니스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죠. 예. 이 대중적 인지도를.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얻은 게 좀 많았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갈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렌드에 따라서 자 그러면 단발성 마케팅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커머스나 매출을 담당할 수 있는 단발성 마케팅은 그대로 가고요. 그 외의 마케팅들을 좀 길게 보면서 스토리를 좀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설득의 과정이죠. 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싶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두 가지 사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빙스키라는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이 빙수에다가 위스키하고 뭐 이런 비싼 재료들을 놓은 건데 우리 알다시피 망고 빙수 알고 계시죠? 상당히 고가. 네, 그런 거 생각보다 잘 팔린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해자로운 집밥이라고 우리 편의점 도시락 좀 든든한 케이스로 나온 게 6개월 기준으로 1천만 개가 팔렸대요. 자, 그렇다는 건 소비가 이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호황이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에는 무조건 돈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게 아니고 불황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무조건 돈을 아낀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틀린 거예요. 쓸 곳은 쓰고요, 안 쓸 곳은 아껴요. 그런데 대부분의 쓸 곳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싸도 살 거니까 프리미엄 브랜딩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한테는 조금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라인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리미엄과 그게 아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대중적인 라인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프리미엄 좋아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걸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자, 무조건 가성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무조건 가성비로 가게 되면 또 의문을 자꾸 품을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심리적 만족 비율을 따지는 거죠.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 비율인데 누군가는 10,000원을 썼을 때 만족하겠지만 누군가는 10만 원을 썼을 때 만족할 수도 있어요. 즉 각자 원하는 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신발이 세일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신발이 뭐 말도 안 되게 20만 원, 30만 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심리적 만족 비율이 별로 안 높게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정판을 판대요. 그래서 갔더니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저는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한정판이니까 그래 비쌀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향성 다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애초에 이해가 불가능해요. 이런 소비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느 분야에 100만 원 썼다는데 나는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준비하시면 돼요. 네. 우리 브랜딩에 맞춰서 방향성은 좀 다변화시켜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간 관심 상품이나 관심사나 디깅 주제는 오름으로 가고요. 그 외의 주제의 상품은 내림으로 가요. 그러니까 관심사에 해당하는 상품은 열심히 팔려나가는데 반면에 우리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싼 게 팔린다잖아요. 치약 5개 뭐 얼마 이런 것들이 팔리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디라도 수요는 있을 수가 있고요. 포지셔닝, 어정쩡한 중간은 없어요. 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미지근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지근한 거. 이거는 비싼 제품도 아니고 싼 제품도 아니야. 애매한 제품들. 이런 거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득. 우리 포지셔닝은 왜 나왔나라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프리미엄이고 왜 가성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제품군 내에서도 두 가지 방향성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경험에 반응하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레트로입니다. 왜 레트로가 여기랑 엮였냐면요. 과거에 유행했던 것들에 다시 주목하는 현상인데 자, 레트로하고 뉴트로가 있죠. 자, 레트로는 단순히 과거 유행 코드에 주목하는 거고 뉴트로는 현 시점에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990년대에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
1990년대에 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냥 레트로고요. 그걸 다시 출시하면 뉴트로가 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재해석이 되니까요. 자, 근데 이거를 왜 자꾸 새로운 경험이랑 연관을 시키느냐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핸드폰 액세서리 다시 팔립니다. 요즘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핸드폰 액세서리가 옛날에는 진짜 많이 팔렸어요. 저 어렸을 때는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핸드폰 고리를 인형을 큰 걸 달아가지고요. 인형을 이렇게 밖으로 빼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우리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졌죠. 왜냐하면 핸드폰 고리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요즘은 케이스를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걸 사가지고 여기다가 또 끼운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액세서리 매출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약과가 엄청 많이 팔린다고. 네,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콜라보 캐릭터도 심지어 과거로 갑니다. 굉장히 예전에 나와 있는 스누피라는 캐릭터를 요즘 콜라보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고, 특히나 투썸 플레이스에서는 뭘 많이 좀 냈어요. 자, 올해 여름에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던 그 제품이죠.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는 이걸 쓰셨었어요. 네, 저 기억에 있습니다. 자, 브랜드를 리론칭하는 것도 생깁니다. 티피코시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아예 리론칭이 됐어요. 이거 원래 모델이 누구셨냐면 서태지 씨였어요. 서태지 씨가 브랜드 모델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리론칭했습니다. 자, 심지어 뭐 이렇게 패키지로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죠. 고농축 피존인데 옛날 패키지로 45주년 한정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 저런 식으로 마케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는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조금 답이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는 사회적 이유인데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현재가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과거를 자꾸 미화한대요.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와 있어요. 레트로토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거가 더 나았다라고 자꾸 미화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그쵸,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성도 있고 AI가 좋다고는 하는데 일자리 감소가 있다고 하고 불안이나 불경기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과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기 있어요. 마케팅 관점에서 이유가 있는데, 자,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알파나 Z세대가 있는데요. 자, 매번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죠. 자,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그냥 새로운 거예요. 내가 경험해본 세대라고 하면 티피코시라는 브랜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그 브랜드는 그냥 신제품인 거예요. 네, 내가 잘 모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약과라는 게 계속해서 주목받고 SNS에 인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요. 그거예요. 우리가 세대가 어린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과에 대한 노출도가 과거 세대보다는 감소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약과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간식이 아니라 그냥 명절에 먹는 거라고 인식해요. 근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실 우리 차례나 제사 안 지내는 집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간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매번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도 한계가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됐는데, 네,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는 새롭게 받아들이니까 레트로는 그냥 새로운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새로운 경험을 끊임없이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경험은 매번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불가능해요. 마케팅을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를 쉬운 걸 찾으세요. 과거에 내가 뭘 해왔나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충주시 사례가 똑같죠. 기관은 이럴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그냥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밈도 활용해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온 거고요. 아니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SNS에서 우리 컨셉형 계정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새로워요. 내가 기존에 올리던 톤과 다른 톤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새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게 아닌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쉬운 대로 한번 가보세요. 굳이 새로운 제품이 꼭 나와야 새로운 경험은 아니고요. 굳이 새로운 마케팅이 무조건 나와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좀 쉽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경험의 원천이 레트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계속 발굴되겠죠. 당연하지만 새롭게 느끼는 세대로 확장도 될 거고요. 그래서 적정 수준도 언제나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트로가 말하는 메시지는요, 과거에 뭘 했냐, 옛날에서 무조건 뭘 가져오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했던 마케팅 프로젝트는 지금 우리한테 성장해서 들어오는 세대한테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도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무조건 새로운 게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새로운 거는 아니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그냥 새로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금은 좀 과거에 했던 것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현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했던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장하는 세대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무 얘기를 드리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트렌드에 대한 얘기는 제 책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간 아이디어의 한 축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제가 아주 만약에 이거는 가정의 시간인데 만약에 제가 이 위치에서 다시 선생님들을 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이 트렌드를 실제로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긴 결이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마케팅은 저는 솔직히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번 망하다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 번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내가 잘 안 되더라도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인사이트가 생기고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해보세요.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답이 나오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걸 너무 많이 참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 상황과는.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로 삼으시되 실제로 시도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날씨가 너무 이상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